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손입니다. 자, 오늘은 실전 배팅 유시 3월 8일 일요경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 또 기술협회 취재기자 김태훈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마주의 표창배가 있더라고요. 단거리 레이스인데, 그것도 박지감 정했던데요. 그렇죠. 아마 1200이니까. 네. 광규비상 미친 뭐 광규비상을 위한 게임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자, 각설하고 바로 진행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박남규 위원께서 3경주하고 8경주 준비되어 있고, 김태훈 기자 6경주, 11경주 승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경마도 재미있는 편성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자, 바로 1경주부터 정해 드릴게요. 1경주는 이제 국산 육군의 체험전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4번의 환희의 순간을 중심으로 10번의 샤인클럽 사태님 압도적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능력에 비해서는 좀 너무 과도한 인기를 끄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액면적으로 보면 물론 동마필도 나와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믿고 갈 수 있는 마필들은 아니죠. 크게 덧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많지 않다는 게 걸리는 부분은 복병은 동마필입니다. 데뷔전을 갖는 11번 3점 파이터가 주행검사 기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수성도 기대치는 다른 돋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데뷔전 치고는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경리를 가지고 있고, 6번은 장수누리도 최근에 부진합니다만 1000m라면 장수누리도 경리력은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복병은 11번과 6번이 복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3점 파이터가 앞말인데 그 아처시티 슬루의 자마인 그 유로파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 말도 한 5승을 그도 올라간 마필인데 굉장히 좀 잘 될 것 같은데요. 오크스까지 먹었던 말이니까. 그래서 배합적으로는 일소총군이 그동안 했던 배합 중에서는 가장 돋보여요. 물론 태담공주라고 있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능력 발휘 안 되긴 했는데, 어쨌든 한국 파이터는 잠재력은 다른 돋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제대로 걸리면 일소총군이 아처보다는 매니피 쪽에 더 좀 포텐셜이라 그러냐? 그렇죠. 포텐이 돼 있지 않나 느낌도 있네요. 자, 그건 그렇고, 김태훈 기자. 일단 이번 경주 데끼 가능성 높습니다. 4번마 환희의 순간, 10번마 샤인클로버 두 마필의 전력이 나머지 마필보다 좀 나은 건 사실이고 들어올 확률도 있는데, 문제는 1경주부터 데끼의 공략 배당을 봤을 때는 가치는 좀 떨어지고요. 저도 복병을 본다면은 6번마 장수누리와 12번마 일진마리가 되겠습니다. 6번마 장수누리는 1000m에서는 분명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삼복순식 한 자리도 나름 재밌다 보이시고, 12번마 일진마루는 전형적인 선행력 마필입니다. 끝번시청에서 외곽 쪽에서 선행을 밀고 나간다면은 초반 스타트야 늦지만 외곽에서 밀고 나간다면은 1000m라면은 의외로 좀 버틸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은 4번, 10번이 높지만 배팅 한다면은 데끼리 막공보다는 6번 또는 12번을 놓고 공략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다. 이런 레이스 삼복승의 막권 배출이 복승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복승은 이제 겁나서 또는 배당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튼이 4번 10번은 뻔한 레이스고 전배당 넘기 힘들 겁니다. 1.5배 정도에서 이제 최종 힘들지 싶은데, 1000m이기 때문에 장수놀이 11월 2일 레이스 보시면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이때 신의 말들 접전이었는데, 그리고 재력 민호출 11번의 3정 파이터 복승 또는 삼복 딱 가능한 레이스다 체크해주시고, 자, 2경주 들어갈게요. 2경주는 국산 육군에 1200원 나와 있는데, 일단은 10번의 키마와 5번의 오피쌤이 역시 1경주와 비슷하게 2경주도 이 두 마리 압도적이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좀 비슷해요. 맥락이 1경주랑 5번, 10번이 좀 나보이긴 하는데, 요 두 마필도 이렇게 카리스마가 센 마필도 아니고 볼즈커럽이 이렇게 생각만큼 많지는
기 때문에 변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 변수는 역시 기습선행이 가능한 전 6번 플레임캣이 선행을 가면 이 변성에서는 뭐 상당히 재밌지 않나 보이죠. 잠재력도 단연 돋보이는 마필이에요. 사실 5번, 10번보다는 앞으로 더 많이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고 이제 두 차례 경주를 치렀기 때문에 거름의 변화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이제 이경주 이 5번 오피세미와 10번마 키마가 인기마로 팔려주고 경주만 본다면은 5번, 10번 가능성이 높습니다. 5번마 오피세미는 나름 괜찮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문제는 10번마 키마가 3주 만에 출전이라서 조교를 한 주 만에 단주만 하고 나왔습니다. 요것 때문에 직전보다도 조금 더 걸음 자체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더 안 나온다 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라서 5번, 10번 마권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10번마 키마가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있다 보이시고요. 제가 보는 복병은 8번마 모두의 꽃입니다. 실전에서 보여준 거 없습니다. 하지만 11월 7일 때 조행검사 보면은 기록 자체는 6초 5로 안 좋지만 전체적으로 여유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스타트 능력이 좀 보강이 됐습니다. 스타트가 좀 늘었는데 2억 기수가 정지이자 지금 박트령 기수로 교체됐는데 기수 교체 면에서도 마필의 능력 변화를 확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배장을 노린다면은 타버만 모두의 것도 나름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액면은 5텐으로 이제 8년 구독이 되겠는데 제 기존은 12회 스윙 기첩도 이게 지금 지난번에는 너무 안 팔렸었는데 이게 지금 문수영 교수로 교체되면은 좀 그럼의 변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번, 10번에 인기 많이 팔리는데 복병은 선행 나가는 6번의 플레임캣 그리고 이제 추입 부분에서는 8번과 12번 좀 체크해 주시고 3경기 오늘 첫 번째 맞이하는 강남기위원회 추천 승부가 되겠습니다. 국산 6군에 1200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 8번의 보라전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12번의 감동의 챔피언의 인기에 모아지고 있는데 기복만 난전이기 때문에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이제 3경주는 믿을만한 마필은 없습니다. 8번마 보라존이 최근 3착 2착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인기를 끌지만 이 마필도 타마필을 압도하는 그런 능력만은 아니고요. 그리고 1200m 경주에서 될 수 있는 마필들은 상당히 많은데 일단 제가 보는 복병은 11번마 1일천리 이 11번마 1일천리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 제가 데뷔전 때 좀 주목해라. 분명 능력 자체는 있는 마필이다 라고 했는데 실전에서 좀 기대 이하의 걸음이었습니다. 걸음 자체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번 경주 하만식 기수로 교체가 되면서 조교 패턴이 많이 세졌습니다. 많이 강하게 세게 훈련을 했고 강한 훈련을 또 다 이겨냈기 때문에 1일 천리가 이번 경주는 좀 변화를 보인다면은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박남기위원의 추천입니다. 이번 경기는 추모 없는 레이스입니다. 저는 8번마 보라존 인기 1인데 요거 전혀 세게 볼 생각이 없어요. 요거는 당일날 컨디션 보고 상태가 좋으면 이제 바치기 막권 쪽으로 들러놓고 할 텐데 역시 주력은 복대봉 막권을 노려가요. 그 중심에는 제 관리형 마필이 한도 있습니다. 이번 경주거리 1200이라는 조건도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노리고 가는 추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여튼 액면은 8번, 12번으로 보입니다만은 이렇게 능력이 안정적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숨어 있는 복병 하나 노려간다 맞는 것 같고요. 그 중심에 박남기의 승부였습니다. 자, 사경주 국산 5군의 1200 레이스인데요. 요거는 신성원의 일료 오전장 최대도 승부로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액면은 지금 3번의 카리스마 퀸, 6번의 미미의 오자매, 8번의 주얼리 파티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거기 보면 정황킹까지도 이제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인데 인기만 접전 경기라고 봅니다. 큰 변수가 있을 레이스는 저는 아니지 않나 보여지고 어쨌든 미미의 오자매도 1200이라면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1200까지는 또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6번도 발이 빠르고 8번도 빠르고 9번도 빠릅니다만 선행은 그래도 8번 주얼리 파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좀 선행 경합을 하면서 무너지는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기본 맞고는 어쨌든 6번, 8번으로 가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인기마 4파전 경주로 봅니다. 3번마 카리스마 퀸, 6번마 미미 오자매, 8번마 주얼리 파티, 9번마 정황킹까지 인기마 4파전인데 능력은 분명 9번마 정황킹이 가장 세다고 보여집니다. 자, 데뷔전 때 모래를 맞으니까 못 졌고 그 다음 경주 선행 가서 상당히 여유있게 낙서를 했고요. 이번 경주 16주 만에 나옵니다.
뭐 현장에서 컨디션이 어떻게 변했을지 그거 체크하는 게 필수인데 9번 게이트라면은 이 고질적인 모래에 대한 변수도 없고 능력도 괜찮기 때문에 컨디션만 별 이상이 없다면은 9번 놓고 공략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복승도 복승입니다만 저는 뭐 복승은 큰 관심을 두지 않겠고요. 삼복의 묘미가 있는 게임이다. 바로 복병마 한 마리가 있다는 얘기죠. 인기마의 틀을 벗어난 그 말이 3차권 이내에 진입 전망은 굉장히 밝기 때문에 삼복승 찬스가 왔다. 지난주 일요 경마 본 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린 승부가 두 차례가 적중되었는데 그와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사경주 신승훈의 승부 꼭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5경주는 국산 5군의 1000m 레이스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이 단거리 레이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액면 배당의 움직임은 지금 8번의 쿼드리가 그리고 12번의 무한도 먼저 인기가 모아지면서 10번의 실버 브레이켓 뭐 이런 말들이 팔 텐데 자, 어떻게 보시나요? 난타적 경주죠. 일단 뭐 이번 경주 특징은 역시 선행마가 많다는 게 특징이에요. 인기 마필들이 대부분 스타트 능력을 보유한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페이스가 좀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사마 퍼펙트 클론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뭐 전개적인 메리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경주 거리가 1000m로 줄어들었다는 혜택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퍼펙트 클론이 이 편성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마필이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기자. 일단 이번 이제 5경주 1000m 경주고요. 직전 경주 선행을 못 감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는 걸음을 보여줬던 8번마 카드리가가 분명 걸음의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8번마 카드리가는 빼기가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복병마는 저도 3번마 퍼펙트 클론이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애착이 많이 가는 마필인데 소속주로 이동한 이후 계속해서 출마 투표 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주기가 좀 길어졌는데 상태는 괜찮습니다. 1000m 거리라면은 퍼펙트 클론 쫓아가서도 충분히 되고 기습적인 선행 승부까지도 가능하고 거리 이점이 있기 때문에 3번, 8번 막권이 나름 재미있는 막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기 퍼펙트 클론 레이스 김태형이 승부가 아니었나요? 네. 그죠? 그 당시 외곽에서 넘어서는 경우가 1300이라는 거리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이번 조건은 안쪽에 참이라면은 조건적인 면에서는 뭐 연측전보다 훨씬 더 좀 좋아진 느낌이 있지 않겠냐 그런 느낌도 있고요. 일단 뭐 8번, 12번 인기마로 팔리고 있습니다만 3번의 퍼펙트 클론, 10번의 실버 그레이크에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6경주죠. 혼합 4군 1000m 편성된 김태형 기자 오늘 첫 번째 추천입니다. 자, 액면 5번의 대돌풍 중심으로 배당을 들어갑니다. 12번의 스카이레어 주인께 모아지면서 안쪽에 두 마리죠. 1번의 뭐 킹스 크라운, 2번에 장산여제 이런 식으로 좀 잡혀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관심은 역시 이번 장산여제죠. 최근에 좀 부진합니다. 부진하는데 선행을 못 가면서 부진했는데 이번 경기는 뭐 선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안쪽이고 또 외곽 게이트에 발 빠른 마필들은 외곽으로 지금 밀려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안쪽에서 이번 장산여제가 쉽게 갈 선행 가능성이 높죠. 거기다 경주 거리가 1000m라는 메리트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팅의 축은 저는 이번 장산여제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뭐 독등도 가능하지 않을 때도 있네요.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6경주는 제가 보는 마필은 복귀상으로는 좀 답이 안 나옵니다. 매번 열심히 탔고 최선을 다한 걸음인데 걸음발은 평이했고 하지만 이 1000m라는 거리와 지금 마필 컨디션을 감안했을 때는 이번 경주 꼭 노리셔야 됩니다. 배당 자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매번 최선을 다해서 안 나왔던 걸음인데 걸음발에서 확실하게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자 1000m로 거리를 바꾼 다음에 이번에 제대로 승부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재밌다 보여지고요. 현장에서 후차권을 얼마나 압축을 하느냐 요즘의 관건인데 최대한 압축해서 이번 주 6경주에서 짭짤하게 한구라를 하는 경주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김태형 기자가 노리는 복병이 그 복귀상으로는 답이 좀 안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김태형 기자 한마디 하더군요. 마방에 들어와 봤냐? 에라 니 돈 굴다지. 백산도 마찬가지로 눈감 봐서는 갑니다. 일단 이게 뭐 복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김태형 기자가 그래서 발로 뛰어가지고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 이 신승훈의 승부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4군에 1307경주가 되겠는데요. 야, 여기에 의외로 지금 찬스요. 이게 지금 딱 1300 조건에 있으니까 지금 승부를 걸어갈 말들 많기 때문에. 자, 액면은 8군의 캡틴 로드를 중심으로 해서 6군에 이제 퀸피코가 인기 만권인데, 박영께서는요? 8번 캡틴 오드는 뭐 충분히 인정이 되는 마필이죠. 지난번에 따라가서 됐는데 이번 경기는 뭐 독된 가능성도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편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캡틴 오드 인정이 되고, 이 퀸피코라는 마필은 기복이 심하고 일단 뭐 마체도 좀 왜소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따라서 발전의 한계는 분명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대기라면 정말 메리트가 떨어지고, 보병은 전 두 마리라고 봅니다. 외곽에 플라이 레전드가 장기간 휴양 이후에 뭐 정상적인 주기로 나왔고, 정상적인 주기뿐만 아니라 뭐 조교 패턴도 아주 뭐 강조기를 무장하고 나왔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번 보성제일도 줄어든 경주거리 혜택을 볼 수도 있는 복병이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저도 8번마 캡틴 오드를 꺾지는 못할 듯 보여집니다.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하고 선행 가서 돈다면은 8번을 놓고 한두 번을 공략해야 되는데, 후차권은 믿을만한 마필 한 마필도 없습니다. 솔직히 뭐 어떤 말이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건데, 제가 보는 복병은 바로 5번마 황금열쇠, 이 5번마 황금열쇠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 작년 11월 30일 경주 때 급하게 사행을 하면서 2월 동안 2달 정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월 16일 재검 때 2월 1일 때 경주 봐서 공백기 있는 그 걸음치고 승발은 또 원래 좋았던 마필이고 끈기 자체도 많이 보강됐습니다. 2월 1일 경주 보면은 우승마와 사마신차, 이번 경주 8번을 선에 보내주고 두 번째 안쪽 쫓아가 준다면은 배당 메리트를 봤을 때 5번마 황금 열쇠가 나름 배팅 가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경주는 복승은 의미 없습니다. 복승 가봐야 배당도 그렇게 많이 나올 레이스는 아니에요. 요거는 무조건 3복으로 때려야 돼요. 이게 지금 1300 조건이 딱 되면서, 아까 이제 뭐 박영께서 이번에 보성제를 응립되는데, 이거 뭐 1300 혼자 좋아진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런 식의 지금 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캡틴 로드도 지금 6주 만에 나오는데, 이것도 뭐 지난번 뛰는 거 봐가지고 그렇게 강만은 아니에요. 이게 복승식은 부러지고 3착만 간신히 되면서 3복을 지키는 이런 뭐 인기만 고도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복승식 의외로 먹을 게 없습니다. 적중도 어려워요. 이런 레이스는 3복으로 갔을 때 적중과 배당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찬스이기 때문에 7경주 한번 재밌게 한번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8경주 박남기 위원의 추천인데요. 혼합 3군에 1200에 편성되어 있고, 이번 경기는 12번의 천망 중심으로 뭐 5번의 불굴의 신화라든지 뭐 3번의 퀸 엠파이어 이런 인기 만권인데요.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 기본적으로 능력이 괜찮은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고, 선행형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마필들이 어떻게 전개를 풀어가냐에 따라서 경주 결과는 확연하게 다를 수 있는데, 저는 5번마 불굴의 신화를 한 번 더 인정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센 말이라 보고 있고, 컨디션은 직전 경주와 엇비슷하다고 하기 때문에 1200m 불굴의 신화의 기본적인 능력만 발휘해준다면 좀 더 안정적이지 않겠냐. 5번 놓고 후차권을 고르는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12번은 빼갈 수도 있다. 12번이 대끼리 맞고 이거는 대끼리인데 빼긴 어렵죠. 배당 봐서.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고, 어쨌든 이번 경주는 박남기 위원의 추천님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정말 빡센 경주예요. 뭐 편성적인 측면도 빡셀 뿐만 아니라 레이스 자체가 지금 1200인데 페이스 또한 굉장히 빨리 정해되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정말 능력만 아니면 앞에서 벗어내기 좀 어려운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역시 그런 변수를 노리고 가야 되는 그런 레이스고, 제 관리형 마필이 한도 있습니다. 뭐 줄어든 경주거리 혜택을 정말 제대로 보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뭐 1200이라면 이 마필 무조건 노리고 가야 되는 복병 한두, 정말 강하게 노리고 가는 뭐 구구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그런 마필을 노리고 가는 추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뭐 경주 거리가 제일 중요한 변수예요. 1200으로 딱 조건이 내려오는 순간 뭐 앞선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거든요. 치열하죠. 여기서 누가 살아나느냐, 이런 마지막 한 발 또 쓰는 말들에게 비교할 수 있겠고, 그게 딱 장렬되는 순간에는 바로 배당으로 지키려 있습니다. 박남규가 또 박남규 위원께서도 바로 그 점을 누리고 들어가는 고배당 승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구경주 혼합
2군에 1,700으로 나와 있는 게임이 되겠는데 이것도 이제 난전의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11번의 소통시대 뭐 지금 연투를 달리기 때문에 일마필 중심으로 배당을 돌아가는데 일단은 뭐 7번 슈퍼플루잇, 9번의 슈퍼서프, 12번의 샌드위치가 인기 마을이를 해주고 있는데 뭐 이거는 난전 아니겠습니까? 난전이죠. 일단 뭐 소통시대 같은 경우도 액면은 정말 좋아요. 물론 상세도 다 좋고 근데 문제는 두 가지죠. 부담 중량이 50까지 올라왔어요. 그게 걸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동안 뛰었던 편성이 뭐 의외로 좀 강하지는 않았다는 게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뭐 소통시대 일대의 어떤 그 위기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저는 뭐 9번 슈퍼서브의 단독 선행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된다 봅니다. 부담 중량이 늘어났지만 그리고 숨어있는 목병은 역시 10번 라떼이천이죠. 구지방이 나오긴 했지만 힘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고 뭐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페이스도 그렇게 빠른 레이스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라떼이천의 만큼 취입이 먹힐 가능성이 높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훈련 경주입니다. 91번마 소통시대가 현장에 가서 팔릴지 이 점도 좀 의문스럽고요. 역시 뭐 박 의원께서 말씀드린 9번마 슈퍼서프가 편성상으로는 찬스입니다. 뭐 선행 가능성도 있고 찬스인데 초고액 배당을 노린다면 저는 3번마 성신신화가 아니겠느냐. 11월 23일 경주 때 요때 당시 막판 꼴찌에서 날아들었습니다. 걸음 상당히 괜찮았고요. 항상 가능성 있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타이밍 자체를 어떻게 잡느냐. 전도영 기수가 한번 우승까지 했던 그런 마필이고 그 타이밍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터진다면은 3번만 성신신화도 상당히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소통시대가 뭐 별로 조금 내용이 안 좋은가요? 제가 봤을 때는 직전에도 내용이 안 좋았어요. 근데 직전에도 좋았고 근데 57이면은 그리고 편성 자체가 슈퍼서프랑 뛰었던 편성 자체는 턴치 차이에요 봤을 때는.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또 막상 또 빼려고 하니까 이게 또 빼기도 그래요.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하여튼 뭔가 소통시대 느낌이 그다음 편성이 너무 약했던 게 사실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1700, 1900인데 물론 혈통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마필들이 또 거리가 안 되는 마필들이 또 많았던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뭔가 불안 요소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느낌은 골드머니 자마치고는 이 정도면 거의 좀 많이 졌죠. 오기는 다 오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도 이 그 강남 쇠뚜기가 빠지지 않습니까? 네. 쾌주의 스타트를 보이거든 빠졌거든요. 그 7번 넣고 하는데 강남 쇠뚜기는 무조건 번져만 맞춰. 이거는 언제든지 부러질 수 있다. 부산 요소가 있다. 이 소통시대도 그런 느낌이 나요. 솔직히 과신은 하지 마시고 같은 박병훈 기술은 공교롭게도 그러네요. 어떤 것은 뭐 10번의 라떼 치안도 언급이 되었고 3번의 성신 신화까지 볼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이거는 뻥 터질 수도 있어요. 배당을 좀 의도적으로 배팅 강도는 약해 가시되 배당을 올리면서 한번 갈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0경주 하나빌군의 1900 핸디캡으로 편성된 게임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이번에 빅컬린 중심으로 배당을 들어가요. 700 언비터블 군의 빛의 왕자 쪽으로 일단 인기가 모아지고 있는데 근데 빅컬린이 지난번에 의외로 실망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빅컬린이 뭐 문세영 교수가 너무나 잘하는 마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날 갑자기 이제 문정규 교수로 교수가 교체해야 되니까 아마 입맛 호흡 쪽에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아쉬움을 안겼는데 뭐 그래도 저는 뭐 인정합니다. 앞으로 보일 걸음이 또 너무나 많이 남아 있고 또 적용 귀신 문상이라면 또 1군 최근 경주 치고는 1등급 치고는 굉장히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고 이 언비터블도 물론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언비터블도 제가 볼 때는 정말 다 오지 않았나 싶어요. 원래 뭐 기본 마필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조시가 나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이상은 이제 없고 하향세만 남아있잖아 보여주고 따라서 저는 그래도 9번만 빛의 왕자가 번번이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지만 컨디션은 계속 지금 그나마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빛의 왕자를 이번 경기는 좀 노리고 가야 되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언비터블을 보면 느끼는 생각은 자기 그림을 띄워주는 그러나 폭발적인 그림은 또 없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은 그런 느낌 들고 있는데 자 김태형 기자. 저도 이번만 빅컬린에 인정을 하고 후차권 한 방을 고르는 경주인데 후차권은 전부 다 어정쩡합니다. 1번마 페레시 왕자도 직장 용주가 이빠이고 6번 통제사 7번 언비터블 여기 9번마 빛의 왕자 11번마 싱그러운 아침까지 다 그만한데 어차피 현장에서 좀 더 변수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꾸준하게 뛰어주는 7번마 언비터블이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느낌은 페르시아 왕자가 한번 솔타임 제대로 하면 솔타임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이 오는데 야, 이 참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네요. 이것도 지금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숨어있는 부품 중에서는 한번 노려보실 만도 한데 비클리는 뭐 일단은 문세영 기수 기성이라면 믿음을 한 번 더 가져갈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이 들고 있네요. 나머지 뭐 7번, 9번 인기막 복병한 1번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호나비군의 1400을 준비되어 있고 김태훈 기자가 노리는 또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11경주는 이번에 마하나임을 중심으로 7번의 세강호, 1번의 선교 이렇게 지금 배당이 돌아가고 있는데 자, 박영현 교수는요? 일단 뭐 이번만 마하나임은 뭐 상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뭐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죠. 뭐 선입권에 안 좋게 대해서 선입권 전개적으로도 나무랄 데가 없고 인정이 되고 뭐 세강호도 물론 가능해요. 약간 기복을 보이긴 했지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무시는 못하는데 저는 군바 천년지기 요거 재밌게 봅니다. 일단 뭐 1400이 역시 적정거리고 뭐 물론 1400에서 기복을 보이고 뭐 체온력 위주기 때문에 들팔리긴 하겠습니다만 뭐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넘쳐나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경쟁력 1400이라면 이번 경주 역시 뭐 평소도 강하지 않다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의 추천이죠? 일단 이번 주 11경주는 딱 한 방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만 마하나임은 최근 뛰었던 경주력이라면은 저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후차권이 될 말이 정말 많습니다. 1번마 썬기어 직전 경주 보여줬죠. 4번마 퍼펙트 샤인 문세영 기수 바뀌었죠. 여기에 7번마 세강호, 9번마 천년지기, 10번마 동반자 기적도 1군에서 2군 내려오고 1400은 가능하고 13번마 피니시 블록까지 후차권이 되는 마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컨디션이나 여건 자체가 좋아진 마필 한 마필이 있습니다. 뭐 이 마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마필인데 현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바람이 불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2번 넣고 여건 자체가 직전 대비 가장 좋아진 마필이라서 딱 한 방 노린다면은 마지막 경주 짭짤하게 먹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추천을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경주일수록 분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마하나임을 꺾으면 분산의 의미가 있어도 마하나임을 못 꺾으면 이걸 데려가는 조건에서는 분산한다면 3번으로 가면 분산할 수 있어요. 한 3구멍 4구멍 정도로. 근데 이게 복숭으로 때린다면은 분산의 의미가 없다. 일단 한 방에 맞고내야지 않겠느냐 느낌 들고 있는데 한 방의 중심 김태훈 기자의 승부를 일단은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